그날 내가 들은 그 한마디요. 아직도 귓속에서 삐걱거리듯 울려요. 부모도 없는 집 자식이 우리 주아를 데려가겠다니 웃기고들 있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앞에서요. 식탁 위 물잔이 덜컹했어요. 내 손이 떨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민서 손등에 힘줄도 파랗게 솟았더라고요. 그랬다니까요. 그 순간 내 속이 어땠는지 아세요? 목젖이 꿀꺽 막히고 위에서부터 뜨거운 게 훅 하고 올라와서 눈까지 뜨거워졌어요. 근데 울지 않았어요. 왜냐면 말이죠. 울음은 그 여자를 살찌우고 내 손자를 말리게 할 것 같았거든요. 난 오래 살았고, 오래 참고, 오래 버텨봤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참았어요. 지금이 아니야. 확인부터 하자. 내 속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그 여자의 말끝이 참 독했어요. 말이라는 게요, 칼보다 깊게 들어와요. 칼은 흉터라도 남지, 말은 사람을 속으로 갈라놔요. 그날 식탁 위 반찬이 반짝거렸는데 다 금속처럼 보였어요. 젓가락으로 콩나물을 집었는데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지금 뭘 먹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이가 딱 부딪힐 만큼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얼굴, 목소리, 말끝 하나하나 머릿속에 박아두듯이요. 왜냐고요? 오래전에 묻어둔 이름 하나가 불쑥 올라왔거든요. 윤명자. 혹시 너냐? 그 이름은 내 젊은 시절 마지막 자존심을 훔쳐간 손끝과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그랬다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 가로등이 하나씩 내 옆을 지나갔어요. 노란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잡아 끌었죠. 내 그림자는 길어졌는데 이상하게 내 마음은 바싹 말라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좋다. 그렇게 나왔으면 내가 아는 방식대로 제대로 가르쳐 드리자. 그때 내 속에서 스위치가 딱 켜지는 소리가 났어요. 들렸다고요? 예, 진짜로요. 내 삶의 스위치가요. 나는 새벽 5시 30분이면 눈이 먼저 떠요. 알람 소리요? 필요 없어요. 70년 넘게 이 몸뚱이로 살다 보니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더라고요. 잠에서 깨어나면 방 안 공기가 먼저 들려요. 얇은 커튼 너머로 새벽 공기가 창을 긁고 지나가요. 그 소리가 있어요. 조용한데 귀를 기울이면 쓱하고 스치는 소리. 그게 좋더라고요. 깨어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소리거든요. 부엌불을 켜면 형광등이 딱 하고 붙어요. 옛날식이라 약간 깜빡이다가 환해져요. 먼저 주전자에 물 올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전날 손질해둔 멸치를 꺼내요. 내 삶은 바다 냄새로 먹고 살았어요. 미역, 다시마, 멸치, 오징어 내 손끝엔 늘 바다 소금이 가라앉아 있었죠. 팔꿈치는 짠내를 기억하고 손등은 겨울 바람을 기억했어요. 새벽 시장 사람들은 다 그래요. 씻어도 씻어도 남는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난 싫지 않아요. 오늘도 먹고 살았다 하는 냄새니까요. 문 쪽에서 민서 목소리가 들려요.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제가 아침 차려드릴게요. 그 말이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난 기가 막히게 고마웠어요. 이 녀석이 7살 때였어요. 그 어린애가 밤마다 이불을 끌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내 가슴팍에 떨리는 손을 올리고 자던 날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는 그 작은 손을 잡아주고 속으로 늘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잠만 잘 자라. 그래서 지금도 저 애가 아침을 차리겠다고 하면 나는 속으로 또 말해요. 됐다. 이미 다 했다. 괜찮다. 어제 남은 된장국 데워 먹자. 내가 더 자라. 전 괜찮아요.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요. 민서는 말끝이 늘 공손해요. 공손한 애는요,
세상하고 싸울 때도 칼을 바로 쥐어요. 둔하게 휘두르지 않아요. 내가 그걸 좋아해요. 내가 늘 하던 말 아시죠? 내가 힘들어도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그 말 진짜였어요. 빈말 아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이 있긴 했죠. 그거요? 이따가 말할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날 저녁 민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다르더라고요. 눈동자에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내 손자 눈에 불이 들어오는 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변화예요. 할아버지,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말 듣는 순간 내가 젓가락을 허공에서 멈췄다니까요. 그래, 누구?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동료예요. 서주아. 주아라는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주아. 혀끝이 말랑해지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 얼굴은 어째? 눈이 따뜻해요. 나는 그 대답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예쁘다, 착하다, 착하다, 이런 말보다 따뜻하다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 건 그 애가 눈빛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랬다니까요. 며칠 동안 민서는 퇴근해 오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 얘기를 흘렸어요. 웃다가 멈추고 말하다 멈추고 그러다 또 웃고 그 모습이요. 봄밤의 길가 가로수 잎사귀가 하나둘 돋아나는 걸 훔쳐보는 기분이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주아가 우리 집에 처음 왔던 날이요. 문이 열리고 안녕하세요. 할아버님 하는 소리가 들어왔는데 그 소리부터 곱더라고요. 예의가 입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주아가 그랬어요. 발끝, 손끝, 눈끝이 다 공손했어요. 민서가 늘 말씀드렸어요. 된장국이 최고라고요. 그럼 오늘 제대로 먹어봐. 나는 일부러 계란지단을 좀 더 얇게 붙였어요. 기분이 좋으면 내 지단은 더 얇아지거든요. 지단은요, 얇을수록 손이 많이 가요. 잘 부서지고 잘 타고. 근데 얇게 붙이면 국물에 들어가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아요. 자기 색깔을 유지해요. 사람도 그래요. 정성 많이 들어간 사람은 상황 바뀌어도 자기 색이 있어요. 주아가 딱 그랬어요. 너 이 집 오면 큰일 났다. 왜요? 내 지단에 길들여진 남자, 되돌리기 어렵다. 그럼 제가 배우면 되죠. 그 대답 듣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르침은 받을 줄 알아야 완성이 돼요. 그 후로 둘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가까워졌어요. 같이 장을 보고 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별거 아닌 시간을 함께 쌓는 법을 알더라고요. 그런 사랑이 오래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주와 어머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좋은 일이지. 날짜 잡자. 근데 좀 까다로우시대요. 딸 가진 부모 마음 다 까다롭지. 우리가 배울 마음으로 가면 된다. 나는 일주일 전부터 셔츠에 다림이 되고 구두에 광내고 머리도 깔끔히 정리했어요. 옷장 앞에서 셔츠를 바꿔 입어보는데 희한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걸리더라고요.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가시 같은 불안. 왜 이러지? 내가 뭘 놓치고 있나? 그땐 몰랐어요. 진짜로요. 약속 장소는 시내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룸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가니 주아와 그 어머니가 먼저 와 있었어요.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고요. 어머니 첫인상요? 딱 돈의 반짝임이 먼저 들어왔어요. 귀걸이, 팔찌, 가방, 구두 전부 비싼 것에 언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온도는요, 돈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눈빛 온도가 차갑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눈빛이 먼저 말해요. 안녕하세요. 민서입니다.
여기는 제 할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그 여자는 위아래로 훑더니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주아를 향해 말했어요. 너 안목이 그렇게 없니? 식탁 위 젓가락 소리가 짤그랑하고 흔들렸어요. 부모도 없는 집 자식이 우리 주아를 데려가겠다고? 내가 왜 그 수준으로 내려가? 그 말 내 귀에서 2번, 3번 튕겼어요. 민서가 입술을 꽉 깨물었고 주아가 식은땀을 흘렸어요. 나는 컵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물이 한 줄 흘렀어요. 그 물 한 줄이 테이블 결을 타고 천천히 퍼지는 걸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죠. 그래야만 내가 폭발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다니까요. 남자 공무원이 뭐 대단해? 딸이 공무원이면 1등 신부감이지만 남자는 그냥 그렇잖아. 게다가 할아버지가 키웠다며? 제대로 배웠겠니? 주아가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하고 부르는데 그 소리에 내가 마음이 찢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는 비수를 꽂았어요.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 파는 노인네가 뭘 가르쳤겠어. 그 순간 내 머릿속 상자가 쾅 하고 열렸어요. 오래된 먼지가 일어나더니 어릴 적 가게 간판, 낡은 계산대, 철제 금고, 그리고 밤. 윤명자.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윤명자 씨 아닙니까?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왜 내 이름을 당신이 알아? 나는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어요. 모서리가 다 닳아 하얗게 일어난 내 젊은 날의 기록. 35년 전 해돋이 슈퍼. 신혼이라며 1년 내내 외상으로 가져가셨죠. 마지막엔 금고 현금이 사라졌고 다음 날 밤에 이사 가셨죠. 맞습니까? 그 여자의 얼굴이 하하고 끌어내린 종이장처럼 하얘졌어요. 무슨 모함이야. 증거 있어? 장부를 펼쳐 보여줬어요. 쌀 10kg, 12포대, 반찬거리, 생필품, 그리고 현금 500만 원. 1989년 3월 15일 야반도주. 제 글씨예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어요. 그 평온함이 그날 내 칼날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일어섰어요. 주아가 떨리는 목으로 엄마 지금 뭐해요 하는데 그 여자는 비웃었어요. 촉이 찜찜하더라니. 고아의 구청 월급쟁이라니. 시간 낭비할 뻔했네. 나가자. 좋아요. 나가죠. 대신 이번엔 내 순서예요. 그날 밤 잠이 오겠어요? 눈을 감으면 금고 문이 반짝여요. 내 손이 그 쇳덩어리를 잡고 열던 감각이 살아나요. 철 냄새, 종이 냄새,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35년 전 그 밤요 내가 홀로 가게 불을 끄고 금고를 열었다가 휑한 바닥을 보고 멍해지던 그 순간. 아비였네. 그 말이 입에서 나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것처럼 들렸어요. 빈소리는 원래 그래요. 귀를 때리지 않고 속을 파요. 그때 내가 왜 신고 안 했냐고요? 했어요. 했는데 그 젊은 부부의 형편을 내가 먼저 생각했어요. 그 애기 하나를 안고 다니던 모습을 내가 봤으니까요. 한두 달이면 갚을게요 하고 울던 눈도 봤고요.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 믿었어요. 인간은 은혜를 안다는 말을요. 근데요, 배신은요, 1번 맞으면 2번 다시 잊히지 않아요. 그땐 몰랐죠. 내가 가게를 접고 새벽 시장으로 옮겨가며 살을 깎아 그대로 버티게 될 줄은. 근데 여기서 내 비밀을 말해야겠네요. 나는 건어물 장수였어요. 맞아요. 그게 내 삶이었고 내 자랑이었죠. 하지만 다른 한손으론 젊을 때부터 아주 작은 돈으로 시작한 투자를 놓지 않았어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크게 잃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하고
묵묵히 모았죠. 누구한테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돈은 자랑하는 순간 삶을 망가뜨리거든요. 내 장부는 둘이었어요. 하나는 외상장부, 또 하나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지분을 포개둔 투자장부. 민서에겐 말 안 했어요. 일부러요. 아이가 세상을 돈으로 재는 눈을 갖지 않게 하려고요. 그 애는 따뜻한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하거든요. 사랑은 그런 눈에서 시작하니까요. 그랬다니까요. 새벽 2시 전화번호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 묵힌 번호. 여보세요, 조 실장인가? 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나를 회장님이라 불러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내 옛 동료였고 내가 몇몇 작은 회사의 초기에 씨앗돈을 뿌려준 인연이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윤명자라는 사람, 그리고 남편이 다니는 선명스틸. 조사해줘. 이미 윤곽이 있습니다. 신사업 프로젝트용 핵심 부지, 내일 자료 드리겠습니다. 좋아. 아침에 보세. 다음 날 나는 구두를 반짝 닦아 신고 나갔어요. 민서가 물었죠. 할아버지, 시장 안 가세요? 오늘은 옛 친구들 좀 만난다. 무슨 일 있으세요? 밥벌이 같은 일이다. 넌 평소대로. 서류 가방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요. 프로젝트 핵심 부지의 소유주란에 선명한 내 이름. 그래. 이제 배울 시간이야. 빚은 갚는 거라고. 다음 날 오후 3시 선명스틸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답니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뛰어들어와 소리쳤어요.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신규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지 소유주가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지난주까지는 긍정적이었잖아. 그런데 오늘 직접 찾아와 상무님을 만나겠답니다. 이름이 김도윤. 그 순간 박상무 얼굴이 굳더군요. 도윤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는 표정이었죠. 30분 뒤 내가 도착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딱딱 울렸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상무가 벌떡 일어나더군요. 반갑습니다. 김도윤입니다. 예, 어서 앉으시죠. 그는 나를 평범한 노인으로 본 것 같았어요. 정장 입고 서류 가방 들었지만 그의 눈빛엔 뭐 대단하겠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상무님, 혹시 윤명자 씨 아시죠? 네, 제 아내인데요. 왜 그러시는지요? 그 순간 나는 장부를 탁 하고 꺼냈습니다. 35년 전 해돋이 슈퍼. 기억나십니까? 박상무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게 무슨... 여기 있습니다. 1년간 외상. 그리고 마지막 금고 도난. 총 550만 원. 1989년 3월 15일 야반도주. 내가 손가락으로 그 날짜를 톡톡 두드렸어요. 박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35년이 지나서 지금 복리로 계산하면 17억이더군요. 연 10% 이자 붙였을 때 말이죠. 17억? 그 사람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지더라고요. 네. 갚으시면 땅을 드리지요. 아니면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막힙니다. 그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 회장님,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조건은 간단합니다. 17억. 아니면 사과. 사과라니요? 당신 아내가 제 손자에게 부모 없는 자식이라 했지요. 그 말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게 답니까? 예. 이틀 드립니다. 나는 단호하게 끊었어요.
민서가 내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고? 35년 전 빼앗긴 내 청춘. 내가 오늘 당한 모욕 그게 가볍냐? 민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신 눈만 반짝거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이 아이가 세상을 제대로 배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틀 뒤 오후 2시, 선명스틸 본사 로비. 사람들이 오가며 바쁘게 움직이던 그 공간이 곧 무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박상무와 윤명자가 나타났습니다. 윤명자 얼굴은 굳어 있었고 나를 보는 순간 핏기가 싹 가시더군요. 여기서 해야 합니까? 네. 35년 전 많은 물건 훔쳐갔듯이 많은 이들 앞에서 하세요. 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윤명자가 망설이다 무릎을 꿇었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김도윤 회장님 35년 전 해돋이 슈퍼에서 외상 빚을 지고 돈을 훔쳐 떠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전 손자분께 무례하게 한 것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았어요. 더 크게 하세요. 다 들을 수 있게. 윤명자가 울먹이며 더 크게 말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이 비어있던 자리가 서서히 채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기분이 시원하기보단 씁쓸했어요. 복수의 끝이란 게 원래 그렇더라고요. 일어나세요. 이제 충분합니다. 윤명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가가 번져 있었어요. 이걸로 35년 묵은 빚은 끝입니다. 박상무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이걸로 끝입니까? 예. 다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 건어물 장수라 무시했지만 그 노인이 회사의 핵심 땅 주인이었잖습니까? 윤명자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다시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서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마지막에 용서하셨어요? 민서야, 내가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야. 인정받는 거였어. 내가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는 거. 민서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복수의 진짜 목적은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는 거라는 걸.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민서는 승진했고 주아와 결혼을 준비했어요. 주아는 말했죠. 엄마가 그 일 이후로 사람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아야 변하기도 한다. 어느 봄날 시장에서 윤명자를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추더니 내 앞에 와서 말하더군요. 정말 그때 감사했습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됐습니다. 대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는 겉만 봐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복수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건어물 파는 노인도 누군가에겐 회장일 수 있고 평범해 보이는 청소 아주머니도 예전엔 대학 교수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설령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그게 무시할 이유는 되지 않아요. 사람을 존중하세요. 말 한마디가 칼이 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합니다. 내 손자에게 상처 주던 그 말 부모 없는 자식, 그 말은 결국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 존중하세요. 존중은 늦게 돌아오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